일, 어,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현입니다. 예, 함흥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부산이시죠? 예, 제가 지금 그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제로 지금 운전 중에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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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반갑습니다. 잠깐 저기 그, 제가 예, 여기 지금 활동하기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아닙니다. 나중에 좀 예, 예, 좀 예, 그냥 들어가서 한번 보고 계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그 선박 건조에 반영돼야 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요. 꼭 네, 꼭 필요하십니다. 예, 예, PPT 그 켜볼까요? 박한선 박사님 반갑습니다. 계시죠? 예, 박한선 박사님 반갑고요. 예, 그 김현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고요. 예, 잠깐만요. 우리 법무부에 한번 연락. 김인현 교수입니다. 오늘 줌에 혹시 못 들으세요? 여기 줌 주소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줌 들어가서 끄고 계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소개는 할 테니까. 예, 예. 예. 여보세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예. 파일 띄울 수 있나? 잠깐 아직. 예, 여러분 반갑고요. 지금 안강은 대표님이 접속 중이신데 곧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임도영 대표님,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점심 식사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하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느라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빨리 마치고 가서 점심 식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그 첫 시간이라서 제가 조금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김현성 과장님, 또 강지욱 그 팀장님 이렇게 들으셨고, 안강은 그 대표님들 막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법무부의 이제 상사법무과의 이범희, 예, 그 이제 그 박사님도 들으셨고요.
그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 끄고 뭐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독감이 좀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독감이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예. 목이 좀 약간 막혔어요. 예. 오늘 제가 그 러시아에서 대규모 뭐 손님들이 들어와서 여기 경주 힐튼 호텔에서 좀 미팅하고 있는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예예. 오늘 한 3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좀 예. 거의 다 소개를 드렸고 그 함건 전 삼성중공업의 그 전무님 현재는 그 부산대학의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그다음 이형균 박사 지금 법학원의 그 선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 아비커스의 그 임도영 그 사장님 들으셨고 그 박한선 요 박사님은 이제 IMO의 이제 한국 대표단 뭐 자문으로 쭉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병호 그 이제 해운회사 사장님, 파이브 오션 사장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에, 해수부에서 김현성 과장님하고 그 강지욱 사무관님 두 분 이렇게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그 한번 그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하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모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소집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자유운항 선박에 대한 뭐 논의들은 많이 있었고 이걸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국내외적으로 전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회사 공법적인 문제하고 사법적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법적인 문제는 이제 IMO에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 사법적인 문제는 어 많이 그 각국의 또 학자들 또 변호사들한테 이제 맡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2년 전부터 요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민사와 관련된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그 법률의 규정에 집어넣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치 뭐 며칠 전에 자유운항 선박 그 상용화 촉진에 관한 그 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자유운항 선박을 테스트할 때 관련되는 이제 법률이라서 참 첫 스타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틀 전에 그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이제 법무부에서도 어, 그 상법의 해상편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도 기울이고 해서 지금이 아주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지금 이제 IMO 법률위원회에 또는 그 이제 선박 그 안전위원회에 가서 우리나라의 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들어와 계시고 또 요 자유운항 선박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해양수산부의 과장님하고 사무관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박사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아주 좋은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 안건 대표님은 이제 현대중공업의 요 자유운항 선박 요 또 담당 최고 책임자이시고 또 아비커스의 임도영 선생님은 이제 요 설계 자유운항 선박을 설계하는 쪽에 또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뭐 어느 팀이 못지않게 우리가 논의를 잘 하면서 우리 소개 목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회사 뭐 공법과 관련해서 IMO에서 뭐 기준 같은 걸 또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법에 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그리고 이제 민사의 책임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요 우리 그 뭐 연구회에서 좀 다루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래로. 네, 그래서 오늘 이 방향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돌아 계십니다. 여기 법무부, 해수부, 조선실무자, 해운실무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자율운항 그 선박 최근에 그 국회 통과한 법률안 좀 소개해드리고 저 세 번째 주제로 앞으로 요 우리 그 논의를 어떻게 좀 진행할지 그런 의견을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자율운항 선박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요게 이제 그 법안이 이원택 의원 안하고 권명호 의원 안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이걸 합쳐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 통과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한 상당히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쭉 이렇게 볼 때는 네 가지가 이제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개발 촉진 이게 지금 자율운항 선박을 실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 자율운항 선박을 일단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와 관련된 그 법입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그 선박을 이제 그 테스트하고 그 모형을 만들고 할 때 그런 그 기업에다가 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운항 그 선박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해역을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되고 그 해역을 이제 배들이 들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여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은 하다 보면 또 저 테스트하는 그 시범선이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박 테스트 선박의 이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선박 그 규정들은 이제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보니까 이제 선박안전법의 그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규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말하자면 적용 배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다. 규제 특례 22조에 있습니다.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뭐 의의를 본다면 요 용어를 이제 법률화 시켰는데 우리는 이제 3단계, 4단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4단계는 완전 그 자율운항 선박이고 3단계는 이제 육상의 그 이제 컨트롤러 그 원격 조종자가 선박을 조종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법안에 처음으로 3단계는 부분 자율 운항 선박, 4단계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이렇게 규정화 법률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육상의 컨트롤 그 센터를 여기는 보니까 원격 운항센터, 원격 운항센터, 뭐 원격 조종센터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원격 운항센터라고 법률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격 운항센터로 이제 통일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컨트롤러도 원격 운항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강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뭐 깊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규제 특례에 뭐 하나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선원법 10조에는 선장이 제선 의무가 있거든요. 배에 항상 또 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위험이 있을 때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특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선주가 이제 그 형사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제 특례 여기 빠져 있는데 좀 어떻게 될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모형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아직 완전한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해역에서 운항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선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선박법에 의해서 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이 필요하다면은 또 우리 규제 특례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규제 특례가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되나 하는 의문이 잠깐 그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요 법안에 대한 제 뭐 또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은 요 연구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그런 일정표를 다음에 또 논의를 한 10분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 우리 그 해양수산부에서 요 법안을 또 좀 만들으셨기 때문에 좀 요 법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추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성 과장님이 네.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반갑습니다. 예, 예. 원장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말씀해 주신 거, 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 뭐, 이영균 교수님 이제 계셔서 뭐, 초안 작업하셔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은 이제 규제 특례 관련된 거, 사실 규제 특례를 최대한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정 단계다 보니까, 현행 법 세계 내에서 가능한 부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좀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요. 뭐, 아시는 대로 산업부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운영하는 법률이고, 뭐, 기술 개발에서부터 해서 이제 저희 뭐 정책적인 국제 협력이라든지 인력 개발, 인력 양성, 실증까지 전반적으로 좀 자율화 선박이 태동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산업화를 좀 앞당기고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한물이고, 이제 이게 올해 이제 1월 2일 정도에 공포가 되면 이제 뭐 1년 정도 이제 저희 경과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필요한 이제 하위 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각계 의견, 또 이해관계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2025년 1월부터 실시되나요? 예, 예, 맞습니다. 2025년 1월. 네, 공표는 2024년 1월부터고 1년 뒤부터 네, 시행됩니다. 예, 준비 기간이 아주 많이 있네요. 음. 안 대표님 2025년 1월부터면 어떻게 좀 늦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대표님 좀 목소리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적용하는 그 단계가 이제 상업용이냐 아니면 상업용 아니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상업용이 아니라 상업용 전까지는 현재처럼 필요하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상업용으로 한다면 운항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시험용 단계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만 지금 하긴 하죠. 근데 그 전에는 만약에 이미 이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25년도부터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이미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고래관광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탈 수 있단 말이죠. 내일부터 정도면 그 울산도 24년도 정도에는 이제 사람을 승선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임종 사장이 하고 있는 아비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용으로 지금 3.0을 상선 실선에 적용을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25년도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25년도 뭐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내년부터 그런 시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까지 적용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대영 대표님 혹시 이 법률 관련해서 좀 예, 이해관계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인지 판단까지 도와주는 솔루션을 지금 상용화해서 350개 정도 판매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제어까지 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완전 자유화, 부분 자유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다 부분 자유화에 해당되는 솔루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가 되는 솔루션이 사실 시운전은 올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그 항해사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번에 그 지정한 법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고요. 저희 이제 이런 법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왜냐하면 계속 그 자율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25년 정도는 저희도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교수님, 저희 지금 법적으로 이제 완전 적용하는 시기가 25년도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버전이 3.0 정도 버전일 때는 당연히 어떤 구분상에서 지금 선장이나 이런 쪽에 타게 돼 있고, 완전 자율화는 이제 좀 더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그 어떤 이미지는 해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율항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SM이라도. 최근에 나온, 이번에 제가 새로 내년 2024년도, 저희 제네시스를 24년도용으로 하려고 했더니 거의 세미 자율항 그 이상을 지나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법적으로는 있지만 어떻게 한다 할 수 없는데, 일단은 25년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실제 현재 있는 탑재해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원격 제어, 그러니까 운항 조건만이냐, 운항을 위한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 적용된다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좀 디파인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쩌면 25년도가 뭐 연말이 될지 연초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몇 개 회사나 몇 개 나라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특히 생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이, 지금 최근에 있는 기술들이 최첨단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원격이나 이런 제어로 상당히 많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있는 원격 제어 센터, 그다음에 이제 각종에 있는 그 시운전 시뮬레이션 센터 이런들이 전부 다 원격 제어도 가능하는 부분에서, 그럴 경우는 이제 자율운항 범위가 상당히 포함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단계적으로 25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자율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좀 상상을 할 때는 이제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조에서 이제 하는 게 있을 거고, 좀 바다에 나가서 선박까지는 안 되지만 어떤 모형을 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선박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물에 뜨면서 운항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이제 선박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대로 된 선박일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그러니까요.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 전 단계가 있을 수가 예, 있잖아요. 그 예. 전 단계 선박도 아닌데 가다가 뭐 다른 배하고 충돌해가지고 다른 배에 이제 손해를 야기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좀 디파인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율운항 선박 요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런 완전 선박이 아닌 어떤 중간 단계에서 테스트 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도 이제 유역은 그런 우리가 울산에 설치된 그 유역에서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박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걸로 돼 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그러니까 않겠나. 지금 그러거든요. 해수부에서 이제 정하는 그런 규정들은, 선박이 상업용으로 인도됐을 때고, 근데 시험용 같은 경우도 수조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울산이 세미 그 고래관광선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세미로 탑재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인도된 선박이 한 50카피 정도 이상이 이제 2.0 버전 이렇게 3.0으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향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걱정할 건 아니지만 우선은 배가 선박이라 하면 일단은 건조된 만료 난 후에 바다에서 일단 띄워졌을 때는 아마 선박으로 다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승선원이 다 타지 않습니까? 뭐 승선원이 사람이 승선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제어나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어떤 인적 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아마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자율운항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운항으로 운항 모드 자체를 자율로 할 수 없다고 지금 현재는 자율로 놨을 때 그게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요.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근데 25년도부터 법이 필요된다면 아마 그거는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예, 그 혹시 최근에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원격 제휴 글로벌 서비스 사장할 때 원격 제휴를 해가지고 선박 쪽하고 치카이하고 또 발전소 이게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원격 제어를 해준단 말이에요, 운항 중에. 원격 제어를 하는데 그때는 계약상으로 확실하게 명시를 했어요. 우리가 그 튜닝이나 원격 제어를 잘못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그에 대한 어떤 에 대한 부분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현재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국제법상으로도 뭐 문제되는 건 아니라서 일반법에 이제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5년부터 확실하게 자연항법이 적용이 된다 하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요게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 나올 테니까 좀 촘촘하게 예, 문제가 없도록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관님 좀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강 사무관님. 예. 네. 저희도 사실은 저는 저희 팀에서 이제 다른 사무관님이 하시지만 이제 저희 팀 전체적으로 다 자율운항 선박법에 이제 통과에 다 관심이 있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는 사실상 1년 동안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만드는데 많이 저희 팀에서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 저희 이런 의견이나 태스크 포스도 이제 통해서 저희 팀과 실질적으로 이제 의견 조회 등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많이 현장 산업계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영균 박사님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세요? 요 법률 대해 가지고. 예. 마이크 좀 해 주시고요. 마이크. 이 박사님. 이 박사님 마이크 안 돼요? 이 박사님. 마이크 안 되시나 본데. 자, 그러면요. 그러면 좀 그 한 5분 정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교수님 아, 들리십니까? 예예. 네네. 여기서 교수님이 잘 간단히 소개해 주셔서 제 특별한 의견은 예. 없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말고 아까 원판 아까 설명하던 의학들. 우리 저 이영균 박사님은 우리 고려대학에서 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또 박사학위도 받고 꾸준하게 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좀 할 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 IMO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IMO에서 만든 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 법무부에서 요 TF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뭐 나름대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요 일본의 미나미 겐코라는 교수가 요 뭐 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잘 알아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제 논의 경과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실무의 입장은 오늘 조병호 사장님도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요 자유로랑 선박을 요 만들어 갈 때 실제로 선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 그리고 또 선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그 원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배 한 척에 자유로랑 부분 뭐 아까 자유로랑 그 선박 한 척에 한 사람만 그 좀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 원격 운항자 한 서너 명이 이제 당직 개념으로 추가가 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그 실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선주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게 또 그 선박이 운항되는 것을 그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또 설계가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실무의 입장 같은 걸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해배상의 문제 또 선주가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 용선자의 뭐 의무 책임 이런 건 모두 해상편 즉 해상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보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개발 현황인데 우리가 여기 법이나 정책을 할 땐 또 그 현재 개발되고 있는 내용 그런 걸 좀 숙지를 해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 좀 일단은 제가 뭐 생각나는 연구 테마라서 이렇게 한번 좀 올려봤습니다. 좀 우리가 또 앞으로 이걸 좀 연구해 나갈 때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의견 주시면은 우리가 또 추가해 가지고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도영 사장님, 임 사장님, 예. 예, 교수님. 어, 교수님 의견 너무 좋은 주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IMO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스 코드 자체에 관심이 많고 이게 국제 표준화 저희가 개발하는 게 이제 그 국제 표준하고 잘 그 부합이 돼야 저희가 사업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IMO 규제를 잘 팔로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법 중에서도 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분 자율운항 선박은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고 기존 선박의 어떤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운항 선박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율화 정도에 따라서 책임 소재에 따라서 책임 보험을 강제할지 말지 이런 것들은 자율화랑 등급의 세분화에 따라서 적절한 적용이 필요한 걸로 일단 생각되고 이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좀 같이 이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충돌 관련해서 그 상법이나 보험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저희가 상용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선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하고 같이 저희가 기술 개발하고 그 충돌 회피 뭐 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보험하고 법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좀 모임 목적도 크게 있으니까요. 거기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책임보험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여기 특별하게 이제 그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선주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아비커스가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는 배 같으면 이제 일반 선박으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왕에 있는 어떤 배를 테스트
하는 배로 만들어 가지고 할 때는 기존에 또 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요 보험 약관에 이제 육상에 있는 그 원격 운항센터의 운항자를 어떻게 볼 건가 이제 선원의 뭐 피용자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약관의 내용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서 산업계와 또 정부를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잠깐 예, 예, 대표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2번의 유럽 쪽 선사하고 한국의 선사하고, 지금 이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자율항 선박으로 들어가는 게 유럽이 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인원은, 승선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율항 완전 세미로 갔을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 4.0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뭐 일부가 승선이 당연히 돼 있는데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앞으로 승선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원을 얼마큼 할 거냐 승선 내에서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큼을 육상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이제 원격으로 할 거냐 육상에 근무해서 원격으로 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계약상으로 책임을 육상 근무에 지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고 하드웨어적인 게 있어서 그런 범위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나 HMM이나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뭐 시험용일 때는 이제 두 개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보험 범위라든가 이런 게 합법으로 보통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시험용일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어떤 상품 커미션에 대한 건 하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인적적인 피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이제 보험 책임이 져야 된다 이런 쪽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우리도 방대하게 좀 같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제 해운법에 관련된 그런 뭐 보험 범위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율 시스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사실 컨트롤러 입장이 전문가지만 어쩌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뉴테크 그 하이테크놀로지 시스템은 조선소나 이런 그 개발자가 제일 잘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개발자의 이해는 이게 핸들링할 사람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보험 범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비용이. 그러면 계약자 자체가 현재로서는 책임을 지는 쪽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한국은 그래도 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오셔서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테스트용 목적, 비용 절감 목적, 승선 대체는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국내나 해외에 대한 적용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IMO에서 결정해 나갈 때 많이 반영을 좀 왜냐면 전 세계 자율항 선박들이 자율항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이런 데 선도적으로 먼저 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나 여러 가지 진행 속도는 한국이 사실은 가장 빠르고 아피커스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요트라든지 작은 배들은 뭐 하지만 실제로 상선에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약간 셈이고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약간 다릅니다. 법적인 이 책임 보험의 범위 이런 것도 틀리고 유럽 생각 또 뭐 동양의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벌써 2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한 2주에 한 번씩 좀 모여 가지고요. 한번 그 주제를 그중에 조금 잘 아는 주제를 좀 누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서로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법무부에서는 꼭 안 들으셔도 들으시면 더 좋고 안 들으셔도 우리가 요거 만들어 가지고 자료 좀 드리고 또 뭐 가능하면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모임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은 우리가 뭐 논의만 하고 그냥 마쳤는데 이제는 우리 뭐 행정 쪽에서 직접 왔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좀 바로 객관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쉽게 또 반영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국제 경쟁력을 갖고 이제 세계를 선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도 잘 뭐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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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뭐 첫 회의는 요걸로 마치고요. 그 한 2주 뒤에 또 점심시간에 또 한번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하 박사님 감사합니다.